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자, 이렇게 11월 빨리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거의 바이오주에 관한 이 급락 블랙 먼데이죠. 저기 참고로 죄송한데 제가 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에 감기 기운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HLB나 HLB 생명과학도 많이 떨어졌지만 전체적으로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거의 급락을 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의 4%대 밀렸고 유바이오로직스, 제넥신,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까지 내년에 임상이 잘 돼서 백신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SK바이오사이언스도 거의 마이너스 14%대까지 급락을 했고, 이 스푸트니크 비오 관련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장중에도 제가 살펴봤지만 이 아이진을 비롯한 셀리버리 등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주가들이 많이 떨어졌고, 한국 BNC도 거의 급락을 하는, 근데 사실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거든요. 셀리버리 같은 종목들도 월봉에서 보면 이렇게 만 원 하던 종목이 20만 원대 갔으니까 많이 올라간 만큼 밀리는 건 있다 하여도 역시 그동안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도 못했던 종목들이 많이 밀렸는데 특히 셀트리온 삼형제들도 많이 밀렸습니다. 오늘 공매도 상황을 조금 보면 아주 얄미운데 공매도 아주 핑계거리를 제대로 줬죠. 화이자발의 이 코로나 치료제 예전에 미국의 이 머크발 사실 치료제 나왔을 때도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들이 굉장히 많이 밀렸는데 이번에 이 HLB나 이런 종목들도 역시 화이자발에 있던 악재. 근데 참 신기한 건 사실 오늘 간신히 코스닥이 반등을 해주긴 했어도 이 화이자가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 훈풍이 돼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리오프닝 관련해서 많이 올라갔는데 유독 우리나라 증시가 전혀 미국 증시를 따라가지 못하는 자 이런 상황이 됐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의 이틀 동안 80만 주, 이 물량을 좀 개인이 받은 상황이고요. HLB 이 생명과학의 매매 동향을 봐도 역시 외국인이 이틀 동안 37만 주 정도 매도했습니다. 음, HLB 제약도 매도. 넥스사이언스가 급락을 했는데 사실 매물을 조금 샀다고 그래서 추세가 전환되거나 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차트 상황에 가서 볼 거고 역시 우리나라 오늘 시장이 엄청나죠. 지금 화이자의 알약 치료제의 이 바이오주가 전체가 다 휘청했고 꼭 HLB를 떠나서 셀트리온은 거의 뭐 연 저점을 찍었고 SK바이오사 14% 급락했습니다. 자, 뉴스 안에 출처고요. 삼성바이오로서 거의 마이너스 18%대. 셀트리온은 8일 이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48.7% 대단하죠. SK바이오사이언스도 거의 마이너스 34%대. 우리 HLB도 거의 전고점 예전에 이 바닥권에서 횡보하던 구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HLB도 꽤 오랫동안 횡보를 하다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나노코 박스에 대한 기대감인데 예전에 꽤 오랫동안 횡보했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자, 차트는 항상 짧게 보는 게 아니라 길게 보는 건데 이때부터 거의 5월 달부터 요렇게 9월 달, 7월 달, 8월 달까지 이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드디어 나노코 박스는 여러 가지 이슈에 급등을 했다 거의 뭐 다 토해낸 상황이죠. 특히 기술적으로 봤을 때 깨지 않아야 될 240원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내일 바로 돌려놓지 못하면 추가로 우하향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추세를 이해할 때는 이제 월봉의 추세를 이해하는데 저번 달에 이식켜서 이탈했죠. 위험 신호가 제가 됐다고 그랬고 특히나 주봉에서 중기 추세인 20주선, 5선을 두 개를 동시에 깬 게 굉장히 좀 아슬아슬했는데 좀 결과는 안 좋았고 어쨌거나 20주선을 깬 게 제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위험해졌기 때문에 사실은 당분간은 물론 이제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바로 반등할 수는 있지만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지 이제 주식은 이런 게 있어요. 항상 희망적인 얘기만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또 절망할 것도 없죠. 보통 우리가 주식을 대응할 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건 단기 단타로 들어가신 분들이 아니라면 여기서 막 쫓아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물론 나노젠 나노코박스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항상 뉴스는 제가 참고사항이라고 했죠. 저도 이거 많이 올려드려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뉴스나 재료를 올리는 건 어떤 이런 뉴스를 기반으로 막 다음날 급등한다거나 이렇게 되기보다는 이 회사가 지금 흘러가는 일, 즉 나노젠하고 MOU도 체결했고 나노코박스가 나왔을 때 주가들이 좋게 반응할 수도 있구나 이런 거죠. 그렇지만 반드시 재료하고 같이 봐야 되는 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죠. 특히 기술적 분석인 부분을 무시 못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수급적인 면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린 거죠. 일단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지지선들 자꾸 깨고 내려오는 게 마음에 걸리고, 일단은 이제 월요일이기 때문에 오늘이 좀 반등해져서 이번 주 금요일상
5주선이라도 올려놓으면 다음 주부터 추세 턴에 대해 돌아나갈 수 있지만 역시나 5주선 회복 못해주면 더 밀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때 영상을 찍을 때도 뭐라고 그랬냐면 계속 밀리고 있었거든요. 이때도 제가 반드시 5주선에 돌파 안착을 해야 턴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돌파 안착하고 턴을 했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서 5선 돌파 안착 턴, 즉 우리는 추세의 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주식을 어디서 살 것인가, 어디서 분할 매수를 더 할 것인가 할 때는 바로 추세 턴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HLB나 HLB 생명과학 전체적으로 전부 다 추세가 깨진 상태인데 특히 HLB 생명과학도 가장 위험한 건 물론 오늘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 목요일하고 금요일 지났을 때 20주선 위에 올려놔야지만이 추세를 지켜주는 게 돼요. 근데 금요일 종가상 역시나 20주선 위에 올려놓지 못하면 다시 추세는 더 깨지게 되니까 이에 맞는 대응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너무 많이 밀렸어. 이제 이 고점에 올리신 분들의 대응이나 손절 타이밍은 좀 늦지 않았나 싶고, 결국 HLB 생명과학도 단기적으로 추세를 지켜줘야 되는 5개선을 깼죠. 특히나 앞전에 있는 매물대를 뚫어놨거든요. 이 친구가 중요한 변곡점 자리가 됩니다. 가격으로 보면 13,400원대가 되는데 이런 자리들을 이탈했을 때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요 골꼬리가 딱 찍었죠. 요건 다행이고 이 가격대가 13,400원대이기 때문에 오늘 저점이 13,600원대. 요거 깨면 그냥 추세 깨지는데 일단 지켜줬고 요거 깨면 더 무너질 수 있으니까 요런 거에 맞는 이제 기본적인 생각 정도 하고 가시는 게 좋고 일단은 모든 주식은 상승하다 하락하면 이걸 가격 조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깊어요. 지금 꽤 깊고 이게 됐을 때 우리가 바로 기간 조정이라는 걸 해야 되죠. 이 기간 조정이라는 게 이루어져야지만이 이격이 보이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아직 추세가 깨진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밑에서 사서 모아서 가시는 분들이야 큰 상관이 없겠지만 일단 단기 단타 하시는 분들은 좀 철저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고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도 지금 싸다고 급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반드시 20선 같은 거 돌파 안착한다거나 추세를 전환해 놨을 때 일봉에서 최소한 이격이 보이고 21선 돌파 안착했을 때 들어가는 게 올바른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HLB나 HLB 생명그룹 자체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모아갈 때 지금부터 꾸준히 한 달에 한 번 매수할 거야 이런 식으로 달달이 분할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HLB 지역이나 넥스사이언스가 계속 급락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월봉에서 벌써 이렇게 높은 자리 밑에서 10배 가까이 올라온 종목이 조정을 받을 땐 세게 들어와요. 그리고 첫 번째 5개선 깼을 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그랬죠. 드디어 10개선도 깨고 있는데 이 자리 깨서 무너지면 20개선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제자리 들어오는 건 금방인데 예를 들면 예전에 KPS 생명과학이 굉장히 핫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 여기서 10배 올라갔거든요. 화이자 관련해서 이렇게 제자리가 왔죠. 그런 식으로 넥사에서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나노젠 나노코박스 관련해 지분 있고 이슈가 있어도 결국 이런 자리들하고 깨지 않아도 10개월선을 깨게 되면 반드시 대응은 필요해 보이고 제가 함부로 구독자님들의 계좌를 손절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비중 축소 오히려 더 밀렸다더라 나올 때 추세를 틀어놓을 때 추가로 더 사는 이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반드시 앞으로도 주식할 때는 바닥에서 10배 이상 올라온 종목이 월봉에서 최고점에 있을 때는 단기 단타로 대응하는 거지 이럴 때 중장기로 길게 끌고 가는 건 무리수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돌아가다가 언제든지 일자로 갈 수 있긴 하지만 역시 전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고 HLB 제약도 마찬가지로 지금 간신히 20개월 지켜주고 있는데 이 월봉에서 굉장히 잘 지켜줘야 되는 자리가 이 노란 계열선이 20개월선이에요. 일봉에서 21선이 생명선이듯이 월봉에서는 20개월선 이탈하면 안 되는데 아직은 지켜주고 있고 역시 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10월달에 20주선을 깨서 되게 위험하다고 그랬죠. 추세가 완전히 깨졌는데 20개월선을 기준으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HLB의 피인수가 될 수 있는 지트리 이벤트인데 아직은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죠. 이 5개월선 가격이 13,400원대 아직은 이탈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 5개월선 깨게 되면 아래까지 한번 더 밀릴 수 있고 물론 예전에 5만원대 하던 주식 어쩐지 싼 가격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저점인 매력은 있지만 굳이 HLB 그룹 주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주를 많이 밀렸고 특히 지트리 이벤트도 이 프랑스의 백신 유통과 관련이 있죠.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 유통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SK바이오스 급락 영향에 힘입어 역시 오늘도 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서 많은 우리나라 백신 관련주들, 제약바이오들 많이 급락했는데, 물론 고점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 좀 고생하셔도 어차피 언젠가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또 끝도 없이 오르지만은 않듯이 또 끝도 없이 많이 떨어지지만은 않아요. 단지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 보다 보니까 고점에 많이 물리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항상 주식은 신법이죠. 적당한 시점이 아니다 싶으면 손절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손절을 못하면 최소한 분할 매수, 여기서 사고, 좀 저점 밀렸다가 돌아 나갈 때쯤에 사는 이런 방법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식에 딱히 정답은 없죠. 이 주식이 무조건 올라갈까요? 폭등할까는 이런 전형에 되게 웃기고, 무조건 올라갑니다. 뭐, 반등 무조건 확실합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좀 힘들다고 생각해요. 항상 주식은 대응 영역이고, 주식이 좋은 자리를 깼을 때, 그리고 꼭 지켜줘야 될 깼을 때는 반드시 밀리게 돼 있어요.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절대 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을 잘 지켜봐야 되고, 매일매일 체크하는 게 제가 또 이런 하는 일이죠. 제가 HLB나 이런 종목들도 20주선을 깼을 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사실 HLB 그룹주된 전체적인 호재는 많아요. 리보세라님이라든가 경영진들의 역시 각고의 노력, 이게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 돌아나거나 좋을 확률은 있지만 어차피 내 계좌에 손실이 돼 있는 거죠. 만약 이런 데 사신 분들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한 번에 몰빵하거나 막 이렇게 베팅하지 말고 반드시 분할 매수로 이 매수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시장은 이겨내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가 원활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힘내시고, 제약바이오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언제까지만 떨어지진 않고, 반드시 좋은 기회, 반등의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도 해봅니다.